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사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말라 여성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능력 있고 상당히 재주도 많고 뛰어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여성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다양한 상황과 스펙을 가진 많은 여성분들을 상담하고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되었고, 그리고 원하는 꿈을 이루고 잘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분들이 실력과 재능과 역량에 비해서 잘 인생을 풀어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저희 영상의 내용이 불편하시다면은 뭐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안 풀린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풀린다, 이런 분이 있다면은 한번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여성분에게 많은 힌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여성분들의 현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현실을 통해서 지금 안 풀리는 원인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영상 중반 이후에 제가 구체적인 솔루션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냐면요, 좀 이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 좋은 대학도 가고, 정말 이렇게 꿈을 안고 20대 대학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했지만, 뭔가 이렇게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역량이나 능력을 펼치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은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주구장창 공무원 준비한다고, 공기업 준비한다고 3년에서 5년까지 그냥 준비만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회사를 억지로 다니거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한 30살 정도까지 계속 떠밀려서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30살까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까지 떠밀려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또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결혼도 떠밀려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뭔가 욕구나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다 보면은 또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인터넷상에서 맘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맘충이 좋은 뜻은 아니죠. 그리고 저도 사실 맘충이라는 단어 쓰고 싶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맘충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대부분 모든 분들이 나쁜 분들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맘충들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맘충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처음부터 나쁘거나 인생을 막 살았던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고요. 또 좋은 대학 가서도 열심히 취업 준비했는데 잘 안 풀렸고, 또 자기 꿈 이뤄보겠다고 3년에서 5년 열심히 뭔가 취업 준비하고 뭐 해보다가 안 돼서 결혼하고 출산해서 좀 떠밀려온 분들입니다. 이렇게 많이 배우고 열심을 낸 분들이 떠밀려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 내 욕구들이 자녀에게 옮겨갑니다. 비정상적으로 자녀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녀를 최고로 멋진 자녀로 키우려고 비정상적인 모성애가 발휘합니다. 그래서 좀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좀 비상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맘충이라고 불리는 젊은 여성분들, 젊은 아기 엄마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피해자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불쌍한 분들입니다. 이런 현실이 있고요. 지금 또 두 번째 말씀드린 현실은 소위 말해서 잘 풀린 분들입니다. 좋은 대학도 갔고요. 또 취업 준비도 성공해서 원하는 직장, 원하는 직무, 원하는 분야에 진입한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분들, 소위 말하는 알파걸들도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알파걸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요.
한 3년에서 5년 다니면요, 거의 뻗습니다. 번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냐. 과도하게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 물론 좋은 겁니다. 여행 상당히 좋은 거지만 불필요하게 자신의 수입이나 자신의 여러 가지 여건을 넘는 무리한 해외여행, 무리한 여행들을 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행 좋습니다. 근데 다녀오면 어때요? 다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치 그 남자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다가 이렇게 복귀하는 게 정말 싫잖아요. 죽기보다 싫고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잖아요. 여성분들도 그런 감정을 갖는다고 그래요. 해외여행 갔다 들어오면은 막 다시 회사 출근할 생각하면 막 미치겠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유명한 이제 동기부여 강사인 김창옥 교수님, 김창옥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행 가는 것은 너무 좋은데 어느 날 자신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갈증이 생기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아무리 자주 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고 그 저희 김창호 선생님 영상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분들도 이런 그 풀리지 않는 갈증 상황을 많이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알파골드는 또 어떤 현상을 겪고 있냐면요, 중간 관리자까지 올라가는데 많이 실패를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나 조직, 직장들이 중간 관리자라고 불리우는 과장, 차장, 부장급의 여성을 앉히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거는요, 실제로 회사 생활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는 여성 스스로도 좀 이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성을 중간 관리자로 앉혀놨을 때 그 밑에 있는 남자 직원분들이 되게 이렇게 좀 불편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성분들이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요. 근데 왜 여성분들이 왜 상대적으로 리더십이 떨어지냐면은 자신이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하는 데 익숙했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알파걸들이 소위 말해서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잘 올라간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과장급 정도만 되면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그 알파걸 밑에 이렇게 팀원으로 잘 안 들어가는 이제 현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회생활에서도 직접 목격을 했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하셨을 거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우리 김미경 TV의 김미경 강사님, 김미경 선생님도 언니의 독설이란 저서에서 이 여성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그 책 내용으로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알파걸이고 정말 사회생활에 성공한 분들도 35 정도가 되면은 심리적 정년에 부딪힙니다. 물론 35세 이후에, 만 35세 이후에도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대접받았던 그 대접을 계속 그 대우를, 대접과 대우를 계속 맞춰줄 수 있는 직장은 사실 35세 이후에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만 35세 정도까지 여성분들이 사회생활 하려면요, 결혼이나 출산도 많이 미루고 상당히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세 이후에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 많지가 않죠. 물론 중간 관리자로 성공한 여성분들 많고 또 여성 임원으로 성공한 분들 많다는 거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다수의 경우, 또 그리고 제가 경험한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불편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펙이 좋든 나쁘든 지금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들, 또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 덜컥 빠져버리고 마치 이렇게 함정의 구덩이에 푹 빠진 것처럼 좀 이렇게 벗어나기 힘들고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꿈도 이루고 또 행복한 가정생활도 이루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솔루션을 한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케이스가 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아직 졸업 전인 대학생이거나 대학은 졸업했지만 취준생이거나 뭐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한 20대 초중반 정도 되는 20대 젊은 여성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스펙이 좋은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은 스펙이 좋지 않거나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 봐도 도저히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데는 죽어도 못 들어갈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아실 겁니다. '아 이거 답 안 나오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눈높이 맞지 않는 작은 중소기업이나 좀 허접한 일은 솔직히 하기 싫다. 이렇다면은 저는 굳이 취직이나 회사 입사를 안 하는 방법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 취업을 포기해라, 뭐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걸 하냐? 자기 사업이나 프리랜서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에 매이지 않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분들이 사실 돈을 법니다. 우리 유튜브나 인터넷에 상당히 나이가 젊은데 큰돈을 번 여자분들 어때요? 이분들 직장인이 있어요? 직장인 거의 없어요. 다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거나 프리랜서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업군들로 보면 뭐 유튜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편집해서 영상 편집자도 상당히 여성분들이 일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특별한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면 개인 클래스 같은 걸 열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 또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은 또 강사로 이렇게 강연을 다닐 수 있는 또 이런 기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직업들이 사실 상당히 불안한 직업이죠. 하지만은 일정 단계만 넘어서면은 생각보다 수입이 큽니다. 적어도 20 대 30대 초반까지는 자신의 또래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최소 두세 배 정도는 버는 걸 봅니다. 물론 자기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20대 초중반에 있는 분들 중에서 스펙이 좀 이렇게 부족하거나 지금 여러분이 몇 년 노력한다고 이런 스펙이나 이런 그 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과감하게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의 그런 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 비즈니스나 프리랜서를 할 수 있는 거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20대 초중반인데 나름 좋은 대학도 나왔고 스펙도 좋고 그리고 자기가 쪼끔만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이런 분야나 직무나 이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제일 좋은 케이스는 여러분이 회사에 잘 들어가셔 갖고 잘 승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도 너무 회사에 매이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뭐냐, 여러분이 한 3년 정도까지는 회사에서 적응을 하고 잘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계속 시간을 쪼개면서 자기 계발을 하시고 퇴사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퇴사 방법은 특수대학원을 다니면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사표를 덜컥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최대한 끌고 가면서 특수대학원 학위라도 맞춰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인맥을 많이 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직에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이직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나 강사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알겠는데 자꾸 왜 당신은 유튜버, 뭐 프리랜서, 강사 뭐 이런 걸 자꾸 권하냐.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 말은 시간에 매이지 않고 조직에 매이지 않는 직업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성분들이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아무리 회사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일단 그 워라밸 같이 일과 가정 생활에 대한 균형이 안 맞습니다. 물론 일과 가정을 무조건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때 되면은 지치는 것도 있고 또 사회생활이 뻔해요. 이미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서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사회생활도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회사를 다녀서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앞서가는 여성분들, 정보가 빠른 분들, 그리고 상당히 부모가 경제력이 있고 나름 주변에 고급 정보가 많이 오는 분들은 벌써 20대 후반, 30대 초반만 되면은 결혼을 앞두고 퇴사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2 년에서 3년 정도 퇴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 30대 중반 이 정도 됐을 때 딱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나 강사나 이런 쪽으로 전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착륙을 하게 되면은 일과 가정 생활이
절묘하게 밸런스가 맞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고 스펙이 좋고 또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한 30대 초중반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 커리어를 연착륙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알아봤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 이거는 좀 다시 돌아와서 20대 초중반의 이런 분들입니다. 아예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좀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스펙이나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갈 수 없는 분들 케이스. 두 번째는 스펙도 좋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회생활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케이스. 세 번째는 뭐냐? 그야말로 세모입니다. 세모가 뭐냐?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스펙도 상당히 좋은데 이상하게 입사가 안 돼.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네가 입사 못하면 어떡해? 야 네가 이렇게 좋은 회사 못 들어 누가 들어가? 이런 친구 있죠. 근데 이상하게 대기업에도 못 가고 이상하게도 좋은 직장을 못 다니는 친구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한, 다시 말해 요 세모에 해당하는 분들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일반 대학원 가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스카이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스카이 대학원 못 가더라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요 정도 수준에 있는 대학원만 갈 수 있고 거기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만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금방 풀립니다. 요즘은 석박사 통합 과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석박사를 한 6년 정도에 끝낼 수 있습니다. 보통 석사 2년, 박사 5년에서 7년을 다녀야 되는데요. 석박사 통합으로 가면은 6년, 또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은 5년에도 졸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평균 5, 6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20대 중반에 들어가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억지로 취업 준비나 공무원이나 공기업 간다고 힘 빼지 마시고 한 5, 6년만 석박사 하세요. 그리고 일반 대학원은 학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다 조교나 이런 걸로 다 학비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학비 부담은 없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이라면은 뭐 학교마다 다르지만 박사 2년 차, 박사 3학기 때부터 출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학들도 있고 어떤 대학들은 박사 이제 3년 차, 이제 박사 수료하고 3년 차 때부터 출강을 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석박사 총 6년 과정이 있다면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6년이 있다면은 초반에 공부하는 한 3, 4년만 지나면 후반부 3, 4년은 여러분이 출강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박사 과정도 할 수 있고 논문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굳이 눈높이가 안 맞는 회사를 억지로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성한 이대 이 정도의 석박사학위만 들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사회에 진입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절대 늦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박사급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봉이 얼마가 되냐? 좀 기관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초봉 보통 5천에서 8천 사이의 연봉을 받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나요? 기업에 있는 박사급 그 TO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전문대 전임 교수도 가능하고요. 4년제 전임 교수도 요즘 지방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꼭 교수 자리 무슨 그런 자리가 아니어도 요즘은 생각보다 박사급을 뽑는 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근데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여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원도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지금 20대, 30대 중에서 박사학위가 있는 여성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물론 이제 뒤늦게 공부하셔 갖고 30대 중반 이후 40 이후에 박사학위가 있는 여성분들은 제법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따끈따끈한 나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 정도 나이에 박사학위 있는 여성분들은 아직까지도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적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통계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몇 퍼센트다 정확히 얼마나 희소성이 있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상당히 많은 케이스를 직접 겪어보면은 아직까지도 여성분이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박사학위 있는 분들이 매우 적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성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알기 머리로는 알겠는데 뭔가 실행을 하기에는 좀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만 모를 뿐이지 이미 앞서가는 여성분들, 이미 정보가 고급 정보가 많은 분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여건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케이스로 인생을 풀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저는 실제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또 그리고 실행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안 풀린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회사에 매이지 않아도, 또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엮이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의 그런 꿈과 목표를 풀어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제가 분명히 이 영상을 찍은 취지에는 충분히 부합하고 저도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